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코로나 방역 비상계엄 사태나 선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과대 확산시켜가지고 그들의 정권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효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5개항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당성 회복에 관한 거,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 이게 헌정사 이래에 이렇게 끈질기고 상권 분립 법치주의, 이회주의를 훼손하고 있고 하는 이 정권을 향해서는 야당이 아주 똘똘 뭉쳐서 핵폭탄 같은 방책을 강구해가지고 이걸 깨뜨리는데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야당이 야당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계엄 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포를 과장하고 있어요. 찾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제1야당은 무대응, 무대책이야. 이거 정부가 하는 대로 끌려만 가지 이 정권이 어느 부분에서 눈속임을 하고 그래야 방역의 실체에 어느 부분이 진실이 있고 진실이 없는지 이걸 가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야당의 입장을 내놓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가운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월 3일 이 광화문 국민대회, 작년 1년 전에 10월 3일 광화문 국민대회는 당군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지요. 그와 같은 크기의 국민대회, 이거는 이번에는 자제해야 된다. 국민적 분노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코로나가 창궐하느냐 아니면 요 단계에서 가라앉느냐 하는 분기점, 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10월 3일 국민대회가 창궐의 계기로 삼으면 정권에 유리한 국민이 전개된다. 국민적 분노도 조절하고 그 분노를 자제해야 할 때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로 10월 3일 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김 위원장 말대로 코로나가 확산되느냐 가라앉느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정부는 과잉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과잉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일본, 동남아 여러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구라파 여러 나라에 비해서 과잉 행위를 하고 있어요. 각급 학교의 통제, 그 다음에 종교 집회의 통제, 그리고 공공장소에 대한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당, 카페에 대한 통제. 저는 어제도 점심 먹을 때 식당에 가가지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적었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이런 정권의 통제,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침략자에 대해서 정권이 시킨 대로 해라 하는 이런 일련의 통제 때문에 국민은 이 순간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 실패, 어떤 의미에서는 추미애 사태도 상당 부분 덮여져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사태에 따르는 이런 계엄적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드는 것은 아마 정권 유지의 본능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우한 코로나가 침입해 들어올 그 무렵에 이미 한국 경제의 기저질환은 앓고 있었지요. 실업자는 늘어나고 기업은 어렵고 자영업도 어려운 상태에 이 코로나가 지금 덮쳐 있습니다. 따라서 8.15가 2차 확산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는 나빠진다. 그래서 정부는 선심 정책을 쓴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 경제의 기저질환과는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순간적으로 현혹시키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곳곳에 통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통제하다 보니까 매출도 떨어지고 문 닫는 데도 생기고
실업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선심 정책으로 기본소득도 풀고 이제 4차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서 곧 추석 전에 집행한다. 그리고 어제 놀라운 것은 13세 이상의 국민이 사용하는 그 통신료, 결국 핸드폰이죠. 핸드폰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위로입니다. 그게 약 1조가 들어가는데 경제 농객에 따라서는 이게 사탕발림으로 13세에서 18세, 20세, 20세 전후 그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이걸 몇 차례 계속해서 그 젊은 아이들의 관심까지도 국가가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는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건 아주 간특한 일이다. 그 1조라고 하는 돈, 추경이 한 뭐 7조쯤 되는데 그 이런 식으로 빚을 내가지고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지요. 야, 이 젊은이들아, 빚을 내가지고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빚을 내갖고. 그 빚을 내갖고 줘도 좋겠느냐, 2만 원씩.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이런 식으로 코로나 계엄 상태, 코로나로 경제는 망가졌다. 그 망가진 경제에 대해서 위로금으로 기본소득 주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번 4차 추경을 통해서 준다. 국가가 선심을 편다. 그래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경제정책 실패는 일순간 이게 가라져 버리게 됐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일련의 코로나 계엄 정책, 선심 정책, 그래요 국민을 일시 현혹시키는 여기에 그대는 동조하고 올라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1야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포심을 가질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지요. 제가 그 근거를 대야겠습니다. 제1야당만이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대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하는 매일의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코로나가 침입해 온 이후에 약 35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년의 사망자 중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 숫자가 4,000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4,000명. 그런데 8개월 동안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 350명. 자, 그러면 이 통계를 가장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젊은 사람은 사망자 거의 없어요. 노령의 사람,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 사망자 숫자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가 얼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마치 이 코로나는 매일같이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이번에 낙선했지만 신상진 전 의원 같은 의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모아가지고 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험도가 과연 위험한 것인지 매일 확진자를 발표하는데 도대체 조사 대상자를 몇 명을 해서 그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 우리 깜깜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다. 거기가 확진의 폭발 지점이다. 이래 놓고 거기에 7,000명의 경찰이 동원되는데 풍문에 의하면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확진자가 1명인가 2명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광장 8월 15일 이전에 정부는 어떤 조치를 했냐. 7월 말에 8월 초순, 중순까지의 휴가철에 전부 휴가를 가라. 그래, 거리두기를 완전히 완화했다. 식당과 극장에 쿠폰도 발행해라. 그리고 8월 15일, 16 연이어 공휴일 17일까지 이게 공휴일로 하겠다. 그러니까 국무회에서 결의까지 해서 8월 17일까지 공휴일로 했지요. 그러니까 서귀포, 부산 해운대, 곳곳에 동해안, 서해안, 해운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리고 바캉스를 즐겼어요. 그런데 정부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간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8월 15일부터
이게 이 확진자가 늘어났다. 16, 17, 18, 19, 뭐 200명이 넘어갔다. 그게 이거 광화문이다 이거예요. 광화문에서 발병의 요소를 이 병균을 지녔다고 한다면 5 내지 7일 후에 확진자 검사에서 나타나니까 광화문에 갔던 사람은 적어도 8월 20일 이후에 확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8월 15일에서 20일 전후에 확진자로 나타난 것은 이미 7월 말부터 정부의 완화 정책에 의해서 거리두기를 완화한 데서 거기서 어디에선가 걸려든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8.15 집회다. 그러니까 10월 3일 집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들씌워 오기는 이 정권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태연하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으니 10월 4일 국민대회는 자제해야 된다. 그대 어느 편이요? 김종인 위원장 어느 편이요 도대체? 야당이 맞소 당신? 10월 3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1야당은 모름지기 이 정부의 질병관리대책본부의 여러 대응 숫자 발표하는 것, 사망자 숫자, 확진자 숫자, 확진자를 얼마만큼 조사해서 나온 것, 이런 것 전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개의 자료를 빨리 만들어 발표를 하고 아직 10월 3일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얘기한 것 가운데는 8.15 참가자들에 대해서 극우 집회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곁들여가지고 우리 제1야당하고는 동화할 수 없는 집회고 그 참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극우 세력이 있느냐?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극우 반동 세력이냐? 대한민국에 극우 세력이 있느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차라리 극우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처럼 극우 세력이 있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살상 무기로 제거해버리는 그런 걸 극우 세력이라고 그러지요. 구호 자체도 그냥 막무가내로 험한 말을 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말을 하는 그게 극우 세력인데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 그게 극우 세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1야당은 분명히 하시오. 어디까지가 극우 세력이고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우파 세력인지 분명히 하고 지금부터 정권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1년의 지나간 대책 분석 이것이 허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쳐들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권의 이 코로나에 대한 1년의 공포적 분위기는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제1야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켜보겠습니다.